금수강산. 우리는 가끔 자연 속에서의 느긋한 일상을 꿈꾸곤 합니다. 여기 강원도 산자락 한 곳에 그 꿈을 실현하고 살아가는 남자가 있다는데요. 문명의 흔적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산속 터전. 어찌나 꽁꽁 숨겨놓았는지 남자의 터전은 하늘에 맞닿아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원시적인 터전의 주인인 준석 씨와 그의 아들 동우를 만났습니다. 엉떠시만 거. 쭈쭈쭈. 아빠 잘하지? 아빠 잘하니까 박수. 여기 산이라 가스가 없어갖고요. 이따가 또 불 펴갖고 밥 해먹고 그러려면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장작 모으고 그래서 갖고 가거든요. 도인 같은 모습을 하고 땔감을 모으는 아빠 준석 씨. 그런데 영 톱질이 어설픕니다. 아유 이상하네요. 이게 나무가 평소에 잘 자르는데. 어쩐지 차림새만 그럴싸해 보인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지게가 말썽입니다. 자 하나. 아유 조금만 쉬었다가 해야겠다. 산속에 사신 지 얼마나 되죠? 아유 꽤 오래됐는데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경치도 보고 그래야죠. 무겁지 않아. 어? 너 되게 좋아. 하나도 안 무겁지 이런 거는 아빠 맨날 드는 건데. 저기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결국 제작진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겨우 일어나는 준석 씨인데요. 아빠, 사실 준석 씨가 이렇게 어설픈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횟수로 3년째 됐죠. 예. 서울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온 게 3년 전. 아직 새내기 자연인이지만 산골 터전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꾸몄다는데요. 이 물이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네. 소나무 밑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아. 예, 신기하죠. 예. 어떻게 보면 청정 자연수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소나무 아래에서 꿀맛 같은 물을 얻고 나뭇가지를 태워 밥을 짓는 자연의 일상. 이곳에선 특별한 천연 냉장고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토굴로 만든 준석표 냉장고입니다. 동우가 저하고 같이 살자고 뭐 살고 싶다고 막 그랬었는데 엄마가 이제 동우한테 거기는 냉장고가 없어서 못 산다 그랬나 봐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굴 파고 냉장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애엄마도 와갖고 이제 황당한 거죠. 냉장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우가 여기 같이 사는 거 뭐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시로 와갖고 이제 뭐 우유나 치즈 같은 거 갖다 주거든요. 이게 이제 한 1년 됐어요. 이제. 아빠와 살고 싶어 산골에 들어온 7살 동우. 뭐였지? 매일같이 지천에 널린 새싹으로 식사를 하다 보니 어느덧 입맛까지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햄버거랑 피자 좋아했는데 지금 좀 느끼하고 안 먹고 싶어요. 그러면 동우는 무슨 반찬이 좋아요? 아빠랑 산 올라가서 직접 나물이랑 밥이랑 같이 해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자연이 주는 넉넉한 인심에 행복한 산골 생활을 보내고 있는 자연인 부자. 저녁 8시. 신나게 뛰어놀다 보니 어느덧 산골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동우야, 이제 엄마한테 전화할까? 네. 엄마랑 통화하고 싶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아들 오늘 뭐 하고 놀았어? 아빠랑 산에 올라가서 딸감하고 나물 먹었어. 학습지 풀었어? 안 했는데. 동우야, 하나도 안 했어? 했다 그래, 많이 했다 그래, 동우야. 빨리. 아 당신 조용히 해봐. 저기 우리 이제 자야 되겠어. 시간이 늦어서. 조용히 좀 해봐. 동아 얘기하게. 내일은 꼭 풀게. 내일 많이 아빠만 풀게. 그렇게 따라다니지 말고. 끊어. 아
근데 뭐 애 엄마가 하도 동호 걱정되고 그러니까 꼭 하나 갖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스마트폰 충전하기 하실 수가 없을 텐데? 예, 뭐 그냥 저녁에 한 번씩 통화할 때만 꺼냈으니까 오래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애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배터리를 갖고 와요. 그래갖고 그때 가니까 뭐 그렇게 쓰고 있죠 뭐. 아무리 성능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이곳에선 전화기에 불과합니다. 투명 인간이 된 스탠리. 대신 아빠가 읽어주는 상상의 동화 세계가 동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 보이고 다니는가? 스탠리는 침대에 누워 컴컴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잠이 안 오네. 비가 와서 그런가? 스탠리는 부엌에 가서 7살 동우는 아직 한글이 서투릅니다. 때문에 아빠가 동화를 읽어줘야 하는데요. 한참을 아빠의 이야기에 집중하던 동우가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또래 애들은 뭐 유치원이다 학원이다 다니면서 뭐 한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런다는데 뭐 그럴 필요 있나요? 그냥 여기서 산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 꼭 배워야 될 시기가 오면은 배우면 되는 거니까. 뭐든 남들보다 빨라야 하는 도시와 달리 조금 뒤처져도 좋은 느림의 미학을 부자는 자연에서 배웁니다. 다음 날 부자의 산골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 그런데 준석 씨가 굳이 등목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너무 잘 뿌려줘. 차갑지 않아? 오케이. 아유, 따뜻해. 알겠다. 추우신 것 같은데. 아니, 예, 맨날 하는 거니까 뭐 겨울에 할 때는 좀 추웠는데 이제는 뭐 시원하네요. 이제. 아 겨울에도 하셨어요? 안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네. 동아 네가 물 뿌려줬잖아. 무슨 말이야? 동아가 물 뿌려줬지? 아니. 아, 사이좋게 부자가 등목을 나누는 사이 산골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물이 너무 차가워. 서울에서 달려온 준석의 아내 소영 씨입니다. 운동했습니까? 아우 빨리 옷 입지. 알았어. 에이 삐쩍 말라가지고 지금 좀 가서 옷 갈아입지 안 되겠다. 편한데 옷 다 젖게 지금. 우리 내 걱정 하나도 안 해주냐? 진짜 옷 입으라니까. 주말마다 서울에서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차바퀴가 닳도록 오가는 소영 씨. 팔자에도 없는 생계형 가장에 2집 살림까지. 자연인 남편과 아들 덕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힘들죠. 근데 애 아빠만 있으면은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되는데 애까지 와 있으니까 또 아들 보려면 와야죠. 뭐 잘 먹이고 있나 걱정도 되고. 기러기 엄마. 산골 유학 보낸 기러기 엄마. 아 기록이 없나? 돈도 소영 씨가 버시고. 그러게요. 이런 소영 씨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사 천하태평인 준석 씨. 애 아침 먹였어? 지금 차돌이 밥 먹는 중이야. 아 얘 말고. 어? 동우랑 아침 먹었냐고. 아, 이제 먹어야지. 벌써 먹어. 아 아침도 안 먹이고 뭐해 아침부터. 누군가에겐 아름다운 산골 동화지만 소영 씨에겐 지긋지긋한 잔혹 동화입니다. 도대체 뭐하러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영 씨인데요. 지금 이게 애가 지낼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나무 대충 해가지고 비닐 감싸고 슬레이트 얹어놓은 건데 좀 이따 장 맞으면 여기 비 다 셀 거고 무너지면 어떡할 거야. 아 애까지 데려다 이게 무슨 고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기 혼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학습지 다 풀었어? 아직 다 안 했는데. 동우 친구들은 지금 한글도 다 읽을 줄 알고 막 영어도 배워가지고 외국인 아저씨랑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동우 그런 거 안 부러워? 응? 7살 애가 영어 배워서 뭐해?
애들 다 하는데 뭐. 에이,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 애 데리고 왜 땔감 같은 거 구하러 다녀 위험하게. 도시 엄마 소영 씨에게 교육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도 모르고 여유만 부리는 아빠 준석 씨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요. 성우야, 이리 와봐. 동우랑 헛개나무 좀 가져왔거든? 이걸로 차 끓여서 줄게. 헛개나무 티타임으로 점수 좀 따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소영 씨의 볼멘 소리뿐입니다. 아 동우 데려가야지 안 되겠어. 아, 이러다 진짜 애 한 꿀도 모르고 학교 들어가고 생겼잖아. 그 도시에서 학원 다니고 그래갖고 애한테 뭐가 남냐? 어? 여기 산에서 뛰어놀고 그래야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지. 아 또 시작이다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어? 뭐라 그런지 알아? 인생 실패자를 당신더러. 어? 이게 풍요야? 이게 현실 높이지 무슨 풍요야 이게. 준석 씨의 산골 생활이 현실 도피라고 말하는 소영 씨. 아마도 남편의 산행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소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준석 씨는 어엿한 대기업에 다니는 1등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 오늘도 야근할 것 같은데? 주말에도 일했는데 또 야근해? 아유, 알잖아. 회사 분위기 안 좋은 거.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갈게. 동우야 아빠 출근하시네. 아빠. 동우야. 우리 동우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알았지? 네. 아빠가 이따가 동우 좋아하는 거 많이 사올게. 네. 갔다 올게. 갔다 와요. 운전 조심하고 늦을 것 같으면 연락해. 알았어.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가장. 저희가 원래 CC였거든요. 사실 저희 학교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죠.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도 좀 여럿 낳고 시끌시끌하게 그렇게 살자. 그러려면은 지금 이제 돈을 많이 벌어둬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석 씨의 회사에 정리해고 바람이 불어닥쳤는데요.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우리 부장님 오늘 해고 통보 받으셨대요. 아니, 부장님이 왜? 우리 작년 실적도 좋았잖아. 그게 이번에는 실적 위주가 아니라 라인 위주로 정리한다나 봐요. 무슨 라인? 당연히 학교죠. 이번에 통보받은 사람들 보면은 스카이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아니 진짜예요. 선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 같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 응?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수고해. 학벌 위주의 정리해고 바람이 불고 있다는 말에 내심 불안해진 준석 씨. 폭풍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네, 구매지원팀 박준석입니다. 아, 네. 아, 지금요? 알겠습니다. 뭐 일의 성과나 실적이랑 상관없이 단지 어떤 학벌 이런 기준으로 좀 정리해고됐던 거였기 때문에 아마 무척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쉬라고 권유를 했었고, 제가 당분간 생활비를 벌 테니까 당신은 좀 쉬다가 다시 이제 직장을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었죠. 그렇게 소영 씨가 가장이 된 지 어느덧 6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준석 씨는 게으른 배짱이가 되어가고 있었다는데요. 좀 일어나서 인사하지? 네, 다녀오세요. 동우 늦지 않게 유치원 잘 데려다주고. 아유,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그럼 나 진짜 간다. 어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직장도 새로 알아보러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한 서너 달 지나가다 보니까 본인도 좀 지치고 그랬는지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마음을 접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제가 좀 벌면서
쉬게 해주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길어지면서 저도 이제 많이 지치게 된 거죠. 그렇게 소영 씨가 인내심을 잃어갈 무렵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애기 아빠가 데리러 안 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연락해 볼게요. 예, 진짜 죄송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동우를 데리러 가지 않았던 준석 씨. 결국 동생 소정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소정아. 미안한데 동우 어린이집으로 좀 데리러 갈래? 네 형부가 연락이 안 돼서 그래. 미안해. 나도 갈게. 형부 무슨 일 있어? 일이 좀 바빴나 봐. 집에서 노는 사람이 무슨 일이 바빠? 야, 니네 형부 안 놀아. 집에서도 일하느라 얼마나 바쁜데. 일은 무슨. 하긴 형부 옛날에 진짜 멋있었는데.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늘 준석 씨를 감쌌던 소영 씨. 하지만 그날 밤 소영 씨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치부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언니, 형부 일하느라 아주 바쁘시네. 동우 방에 들어가서 눕혀줘. 여보, 일어나봐. 여보. 야, 박준석. 자기 진짜 이럴래? 자기 언제 왔어? 지금 장난해? 시간이 몇 시인데 애도 안 데리고 오고 집에서 술판이야? 몇 시인데? 왜 사니 진짜? 저희 친정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위였거든요. 계속 자랑스러운 사위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좀 동생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니까 이렇게 좀 발가벗은 기분? 제 치부를 다 드러낸 그런 기분? 네. 그래서 아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바로 텐트 하나 챙겨가지고 산속에 갔던 것 같아요. 저러다가 뭐 며칠 있으면 내려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몇 년이 지나서 3년이 다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갑자기 자연인이 되어버린 남편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소기도 세탁기도 없는 산속에선 뭘 해도 힘이 2배로 들지만 소영 씨는 묵묵히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려는 아내에게 준석 씨가 호라비의 외로움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뭐 벌써 가. 저 일해야지. 좀 자고 가. 하룻밤만. 미쳤어 여기서 자고 가게? 아빠랑 나랑 있으니까 힘들 거 보지. 그치, 아빠 외로워 보이지? 엄마도 동우 없으니까 외로운데? 동우가 엄마 따라가지? 그러니까 여기 하룻밤만 자고 가. 응? 우리 아들 잘 있어? 그거 왜 말을 안 듣냐? 아빠 외로워 보인다는데. 그자, 엄마 잘 가나 보자. 남편의 외로운 밤까지 챙길 여유가 소영 씨에게는 없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상가족 같은 생이별을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부부들은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서로 그립다고 하고 그러는데 저희 벌써 한 3년 됐잖아요. 진짜 이게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떠나자마자 언제 아쉬워했냐는 듯 또다시 산을 누비는 준석 씨. 순수하다고 해야 할지 철이 없다 해야 할지 참 난감한 준석 씨입니다. 아유, 똥 마렵다. 하나, 둘. 동우 이제 아빠 여기 등에 타봐. 자, 어야. 자, 시작. 하나. 이제 못하겠다. 동우야. 동우 왜 이렇게 무거워졌어 갑자기?
30km. 그래도 소용 씨 말이 걸리긴 했는지 동우와 함께 한글 공부에 나서 보는데요. 동우 끝말잇기 할까? 그래. 오늘 동우가 먼저 해. 무지개. 그러면 개발. 발가락. 발가락. 그러면 락. 예상치 못한 동우의 공격에 당황한 준석 씨. 락이 뭐가 있을까, 동우야? 동우가 생각해봐. 아빠가 모르는 게 아니야. 개구쟁이 아빠와 천방지축 아들의 산골 사랑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며칠 뒤 기러기 엄마 소영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소영 씨는 얼마 전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택근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모두 동우를 데려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동우가 이제 저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서 유치원에 늦게까지 혼자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빠 옆에 있는 건 알 것 같아갖고 보냈었는데 다시 데려오려니까 제가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가장 역할을 맡고 있는 소영 씨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소영 씨의 동생 소정 씨입니다. 나 일하고 있지. 요즘 일하는 건 어때? 할만해? 나 뭐 맨날 똑같지. 아 진짜? 아 근데 집이라서 집에서 일하려니까 수입이 확 줄었어. 아직 그래? 회사 나갈 때보다 안 되더라. 이거 뭐냐 진짜 설거지 왜 이렇게 쌓여있어. 아 일이 밀려가지고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 진짜 내가 못 산다 언니 때문에. 누구보다 언니의 결혼을 축복했고 훗날 꼭 형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니의 모습에 한숨만 나오는 소정 씨인데요.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언니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사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자매가 현실과 투쟁하는 사이 준석 씨와 동우는 여유를 즐기며 나물 캐기에 나섰습니다. 이거 뭐야? 동우야! 동우야, 이리 와봐. 이거 더더. 신봤다! 신봤다. 크게 외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나물과 산더덕을 하나로 안고 집으로 돌아온 부자. 오늘은 특별히 생선까지 가세한 바비큐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말해. 우와, 이거 봐라. 아저씨 내가 말해. 오, 살 봐라. 더덕이 몸에 어디가 좋게? 몰라. 아빠가 말해. 그거 내가 아는데 그 말로 또 어떻게 뭐 설명할 수가 없네. 이렇게 아빠 좋은 거 먹고 그러는데 이거 참 엄마가 자고 갔으면 좋겠다. 보양식을 보니 또다시 아내 생각이 나는 준석 씨. 이렇게 야생의 만찬을 즐기는 사이 산골에는 무지갯빛 저녁 하늘이 찾아왔는데요. 준석 씨의 숲속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 기타 쳐갖고 소영이 처음 만났어요. 그때는 뭐 그냥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것만으로도 되게 서로 행복했거든요. 아, 되게 부끄럽네요. 오랜만에 치니까.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십수년 전 아내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보는 준석 씨. 살랑이던 봄바람 하나에도 설레이고 행복하던 그 시절을 추억해 봅니다.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수북했던 옛 추억을 뒤로하고 잠을 청하러 가는 준석 씨. 아빠의 인기척에 잠을 자던 동우가 깨어났습니다. 화장실 갈래 동우? 가자. 같이 가야지. 자 가자. 이리 와. 깜깜한 산속에서 동우 혼자 화장실을 가기는 무리인데요. 진짜 잘한다. 동우야. 아빠 여기 있을게. 걱정하지 마. 아니 못 들었어? 그런데 화장실을 나온 동우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동우야. 왜 이러지? 동우야. 동우야. 지금 괜찮아? 어? 조금 졸리고 머리가 게을이 나. 큰일 났네. 잠깐만 쉬고 있어. 열이 펄펄 끓는데도 시름시름 잠만 자는 동우의 모습에 준석 씨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좀 혹시 해열제 같은 거 가지신 거 없어요? 감기약 같은 거 없으세요? 큰일 났네 진짜. 약이 없는데. 뭐야. 한번 누워봐. 아무리 찬기운을 불어넣어도 열은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졸리고 어지러워? 이 근처에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약국도 없어요. 예, 뭐 건물이 자체가 없어요. 제가 뭐 크게 아파 보고 이런 적이 없어서. 택시도 오가지 않는 산골에서 도움을 청한 사람은 결국 서울의 소영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동엄마. 지금 동우가 좀 열이 나는데. 동우가 열이 나는데. 열 난다고? 여기 지금 뭐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할 내가 방법이 갑자기 없나? 열이 왜 나? 글쎄 모르겠어. 나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잘 보고 있어. 그 조심해서 와. 천천히. 나 잘 보고 있어. 알겠어. 얼마나 속력을 낸 걸까요? 전화를 끊은 지 2시간 만에 소영 씨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너 얼마나 밟고 온 거야? 정아, 내가 미안하다. 정아, 뭐 대답이라도 좀 해봐. 뭘 대답해? 지금 내 대답 듣는 게 중요해? 얘가 열이 펄펄 끓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한 거야? 나 지금 병원 갔다가 동우 데리고 집으로 갈 거니까 당신 혼자 저 좋아하는 산속 깊이 들어가 살아. 동우 때문에 몹시 흥분한 소영 씨. 결국 출발도 못한 채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옆에 타. 언니의 다급한 연락을 받은 소정 씨도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언니랑 동우는요? 안 해. 몇 년 만에 마주한 형부의 행색에 소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뒤 동우를 업고 병원을 나온 소영 씨. 다행히 동우는 단순한 감기였습니다. 뭐래, 열은 좀 내렸어? 좀 쉬면 괜찮대. 소정아, 나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좀 같이 가. 알았어. 내가 볼게. 됐어. 동우를 눕히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리는 소영 씨. 놀란 가슴은 진정되었지만 남편을 향한 원망은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당신 계속 산속에 있을 거야?
뭐 산 때문에 그러냐. 그냥 너무 감기 걸린 거잖아, 감기. 우리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야 되냐고. 그럼 같이 살아야 가족이면은 소영아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어? 동우랑 올라가서 뭐 하고 사냐고. 동우랑 셋이 살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응? 왜 학교 안 보내? 좀 생각을 해봐. 무슨 생각을 더 해? 우리가 그런 거 기본적인 거 가르쳐 주면 되는 거고. 43년 동안 생각 주구장창 했잖아. 더 해야 돼? 무슨 생각을 더 해? 그러니까 동우 생각을 해보라고, 소영아. 어?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나는 동우가 어땠을 때 행복할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어땠을 때 행복할까 생각하면 안 돼? 거기서 셋이 어떻게 사냐고. 잘 살고 있잖아. 어? 그게 어떻게 잘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 좀 생각을 깨봐. 어? 여기 살다가 네가 갇힌 거야. 좀 내 말 좀 듣고. 깨니까 나가서 얘기해야지. 처제의 중재로 일단락된 두 사람의 싸움. 사람 좋은 미소만 짓던 준석 씨도 오늘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산골 남편과 도시 아내 두 사람이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돼? 그냥 그렇게 산속에 있는 게 더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나랑 살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봐. 나 직장 잘렸을 때 날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산에 간 게 현실 도피한 거인 줄 알아? 직장을 잃은 뒤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준석 씨. 하지만 대기업이란 울타리를 잃어버린 그에게 사회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사장님 얼굴 한번 뵙고 싶어서요. 사업은 잘 되세요? 그럼 덕분에 잘 되고 있지. 회사에는 별일 없지? 지난번에 회사에 직원 구한다고 하셨었죠? 관리직 한 명 구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 아시잖아요, 저희 회사분. 박 대리, 우리 사무실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먼저 일어나 봐야 될 것 같네. 미안해.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친형같이 지냈어요. 그 거래처 사장님들이. 직장을 잃고 나니까 그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싹 이렇게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이제 믿었던 친구들, 친한 친구들한테 도움도 청했는데 지들 돈이나 뜯어먹을까 걱정하면서 그냥 저를 피하기는 하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도 컸고 사회에 대한 그런 반감도 커지고, 갑자기 그런 것들이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준석 씨는 소영 씨의 피임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동호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엄마 화장대에 있었어. 이거 먹으면 안 돼. 가서 놀자. 가서 놀아. 자주 막 입버릇처럼 말을 했어요. 이제 동우가 외로우니까 한 3-4명을 낳아서 외롭지 않게 키우자, 그런 말을 자주 했었는데, 평소에 저 같으면 이제 떳떳하니까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상황이 명백히 이유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기를 더 낳아서 그걸 키우고 그런 거는 소영이한테도 부담이었겠죠. 머릿속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머릿속으로는 그게 맞고 그게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상의도 없이 자기 혼자 이제 결정을 해서 피임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크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소정 씨의 감정이 극에 달했던 그날 밤 준석 씨는 산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진짜 왜 이러는 건데?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할 말? 할 말 많지.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거든? 근데 이제 못 참겠어. 계속 이렇게 할 거면 우리 차라리 헤어지자. 고작 한다는 말이 그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을 할까? 술 드셨으니까 해장국이라도 끓여다 바칠까? 나 그래도 당신 남편이고 동무 아빠야. 어떻게 헤어지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 나 당신 만나서 되게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 근데 이제 너무 불행하다. 당신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텐 너무 힘들어. 그래, 내가 나갈게.
저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게 진짜 진심으로 한 말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형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좀 피한 거죠. 또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그렇게 깊이 빠져드는 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내뱉었던 말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상처받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닥달해서 내려오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런 얘기할까 봐 좀 두려웠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나 이제 너랑 사는 것도 싫고 그냥 이렇게 산속에서 사는 게 더 좋다. 옆에만 있어주면 좋겠거든요. 자연은 그 넉넉한 인심처럼 부부의 사랑을 지켜주고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만난 준석 씨는 여전히 산속을 헤매고 있었는데요. 애엄마한테만 경제활동을 맡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약초 재배를 좀 해보려고요. 예, 이게 잘만 하면 이제 돈이 좀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철없어 보이던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진 준석 씨. 하지만 함께하고 싶다는 소영 씨의 소원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걸까요? 일단 애엄마랑 여기 좀 더 이렇게 좋은 집 짓고 그래갖고 동호 교육대안도 마련하고 그래갖고 이제 행복하게 살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네네. 약초를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온 준석 씨. 그곳에는 처음으로 보는 소영 씨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거야? 1시간 동안? 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진짜 이거. 이게 뭔데? 이거 한 시급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인데 지금. 아이고 진짜. 이거 먹으면 아주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 그러면은 이제 약초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나 3년 동안 고생한 거 보상해 주는 거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산 하나 사줄게. 이거? 뒷산은 동우 거. 내가 다 사줄게. 동우야, 엄마 다음 주에 올 때 아빠가 이거 100개 캐놨으면 좋겠다, 그치? 우리 올 때, 응? 그 팔으면 얼마? 100개 뭐 금방 캐지. 동우가 90개 캐고 아빠가 10개 캐고. 가자. 무슨 말이야? 항상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산골 남편과 도시 아내의 일상이 여유롭고 행복하게 바뀌었습니다. 갈등을 넘어 자연의 행복을 찾은 새 가족의 전원 생활을 앞으로도 기대해 봅니다.